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오랜 대화를 나눌 거라면서도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무역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시간쯤 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곧 이란이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Xi can help and contribute to a deal with Iran? He could. I mean, it might be. Yeah.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and they'll either do the right thing or we'll finish the job.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에게 이란을 향한 종전 합의 설득을 비롯해 종전 해법 마련을 도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 정상의 대좌는 작년 10월 말 부산에서의 만남 뒤 약 6개월 만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일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는 9년 전 방문과 달리 이번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란 전쟁 휴전 뒤에 한국에 배치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는 점도 확인이 됐네요. 네, 미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있던 전략자산의 중동 이동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이 전쟁이 끝난 뒤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면서 계획된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라고 한 건 지난달 7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arts of the THAAD and Patriot systems in South Korea were moved to the Middle East. This is after the war. Can you just reassure us that this was all foreseen and part of the plan? I can reassure you that it was all accounted for. Every aspect of this was poured over by the Joint Staff, by civilian leadership, and represented in pursuit of a very clear goal. 샤츠 의원은 전쟁 초기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지역 자산을 끌어다 쓰는 뒷북 대응이 아니냐며 거듭 따졌습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청문회에 나와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남아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이동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해 사드를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에 호송을 지원하는 해방작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라면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주 동안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은 290억 달러,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 40억 달러, 약 6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장비 수리와 교체 등 일반적인 운영 비용이 늘었다면서 이란에 공격받은 중동 지역 미군 기지 피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방중이 전쟁의 변수가 될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주장하면서도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이란의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국영방송을 통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지만 평화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همچنان هم دست به ماشه هستیم و منتظریم که فضای مذاکراتیمون انشاءالله چون ما اصل نگاهمون بر صلح پایداره و به فرموده رهبری شهید واسه اصل عزت حکمت و مصلحت موضوعات دیپلماسی رو دنبال میکنیم لذا مردم بدانند که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인도 방송 매체에 출연해 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Negotiations means give and take. Negotiation means being ready to recognize your interlocutors' demands and concerns. But if you think that negotiations is 100% satisfaction one-sidedly, that's not negotiations. That's imposition of your will. And 이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둘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 대사는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의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했습니다. 파즐리 대사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 안정적인 휴전 체제 수립, 공세 해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존중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는 지난 1일 자국에 침투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쿠웨이트 북쪽 부비안 섬에 미군 시설을 노렸다는 것인데 이 섬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항구를 건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친미국가인 쿠웨이트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하는 등 중동의 복잡한 외교전이 트럼프의 방중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강세였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 행진도 마감됐습니다. 시장에 좋은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면서 합의하거나 이란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속내도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짙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연일 상승 중입니다. 간밤에 브렌트유 선물은 3.4%,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2% 급등했는데요. WTI는 다시 $100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8%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에너지 물가 오름세가 전체 물가 상승의 40%를 넘게 차지했다는 게 미국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물가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데요. 무엇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분을 모두 잠식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소득층은 괜찮겠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구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도 트럼프의 전쟁 때문에 사실상 무산된 기류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웬디스를 꼽아봤습니다. 무려 17%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웬디스의 최대 주주 측이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상장 폐지를 하려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웃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니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주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투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에 실패한다면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의 웬디스는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는 장기간 회의 끝에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안을 요구했지만 제시받은 안이 기존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네, 긴 시간 협의가 이어졌는데 결국은 결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차수까지 변경해 오늘 새벽 2시 50분까지 협상이 길어졌는데요.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는데도 양측의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언제든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6시간 넘는 협상을 마친 뒤 나온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중노위가 제시한 안이 더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상한 50%도 폐지되지 않았고 영업이익의 22%를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 1위를 달성했을 때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중노위의 대안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추가 조정에 참여하거나 당장 사측과 논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총파업을 반대한 데 대해선 조합원들 역시 주주이고 요구하는 안건들이 잘 관철되면 자사주를 지급받게 된다면서 이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현재까지 4만 1,000여 명에 달한다며 현재 회사가 제시한 안건 상황을 보면 5만 명이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사측 교섭위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공식적인 조정안은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국 실패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박견입니다. 미국에도 물가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델타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등 미국 대형 항공사들은 이란 전쟁 이후 수화물 요금을 35달러에서 28% 인상했습니다. 고유가로 오른 물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년 전보다 3.8% 상승하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주거비는 0.6%, 식품 가격도 0.5% 올랐습니다.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We have an inflation problem already in this country. People are identifying that their number one concern about the economy, prices and affordability.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역시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대체관세 도입을 위해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습니다. 글로벌 관세는 7월 말까지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인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